그래서 해수는 아주 더러운 물이다. 그래서 해수는 탁수를 의미하니 자수는 오물 한 점 없는 맑고 깨끗한 물을 상징을 하며 자수의 입장에서 해수가 오면은 맑은 물에 탁수가 오염을 시키는 결과가 되니 싫어한다. 해수가 자수를 만나면은 해는 해수가 자수를 만나면은 해자축 수국이 이루어진다. 자수는 남자의 정자로 생명을 잉태시킬 수 있는 깨끗한 물이다. 해수 입장에서 자수를 만나면은 나쁜 것은 없으나 다만 해중 간목이 얼어있는 물에 다칠까 염려가 된다. 그러니까 이 해중 간목은 지금 내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장해 놓은 씨앗이에요. 저장해 놓은 씨앗인데 이게 자수에 차가운 물이 들어오면은 이 간목이 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씨앗이 얼어버리면 내년 농사를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바다에 가면은 북쪽에서 내려오는 물은 차가운 물이고 남에서 올라오는 물은 따뜻한 물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니 어죽자원이 풍부하고 좋다. 그러니까 해수는 음력 10월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얼음물이 아니에요. 아직 얼지 않은 초겨울의 물이고 자수는 아주 꽁꽁 얼은 얼음물이에요. 그러면 얼음물과 좀 완전히 얼지 않은 물이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차가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니 반드시 조가 필요다. 그러니까 해수가 자수를 만날 때는 반드시 사주에 화가 있어야 된다. 화가 없으면은 해수는 자수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 해중 간목이 얼어버리니까. 그런데 사주에 천간에 병정화가 투관이 됐다든가 지지에 화가 있는 그런 글자들이 있으면은 해중 간목이 자수에 의해서 얼지 않아요. 그래서 해수와 자수가 만나면은 너무 차갑기 때문에 따뜻한 화가 절실하다. 해수가 자수를 만날 때 화도 없고 토도 없고 목도 없으면은 조를 상실하기 때문에 한란조습이 무너진다. 지금 해수를 월에 있는 거를 지금 기본으로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해수가 월에 있든 일에 있든 일단 조가 돼야 돼요. 그럼 김부살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월에 해수가 있는데 해월달이에요. 여기에 물창고도 있어요. 그럼 물이 많단 말이에요. 물이 많은데 오화도 있고 술중 정화도 있고 천가로 병정화가 있고 이게 조가 딱 갖추어진 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겨울의 물이라도 이건 저기 차가운 물이 아니고 뜨거운 글자와 차가운 글자가 서로 섞여 있으니까 좀 미지근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냥 미지근한 물이란 얘기는 봄과 여름의 물,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고 봄과 여름의 물은 뭐야? 미지근한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아주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아주 온도가 딱 알맞는 그런 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간목이 지금 수색목을 받고 있는데 차가운 물 같으면은 이 간목이 얼어버려요. 그래서 차가운 물이 들어와가지고 얼어버리는 걸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수목이 응결된다고 그랬고, 수목이 응결되면은 석독두용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인수니까 얼은 거니까 내 머릿속에 얼은 게 지금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수니까 지금 이게 얼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럼 얼은 게 들어오면은 뭐야? 내가 이거 인수니까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하겠죠. 아는 것도 많겠죠. 하지만 수목이 연결되면은 아는 건 무지하게 많은데 공부도 10년, 20년을 했는데 이거 철학과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내가 배운 거를 써먹으려면 반드시 조우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뭐 이 사주 자체가 조우가 돼 있으니까 뭐예요. 내가 배우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로 이렇게 화생토로 바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딱 조가 돼 있으면은 여기서 배우잖아요. 배우면 바로 배운 걸 가지고 기도하면은 기도하는 그 보살님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내가 그걸 거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써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조가 안 되면은 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내 마음속으로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고 내 공부가 아직 부족하다. 아직 용신을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 뭐를 못 배웠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다. 항상 자신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가 돼 있으면은 오늘 배운 것만큼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사주가 어떻게 돼? 하고서 내가 아는 것만큼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써먹으려면은 인비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조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완전히 기초를 배우더라도 이제 배운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이제 가불병정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갑목은 뭐 나무고 뭐 곧장 올라가는 성격이고 어릴 때 뭐 동네 골목대장을 해야 되는 뭐 그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막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로 그것만 배워가지고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너 생년을 어떻게 되냐? 가불병정 요거 가지고만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운 걸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운 걸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는 이게 인비식으로 빠져나가면서 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수목이 연결이 되면은 10년, 20년 공부를 해도 말을 못해.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해수가 자수를 만날 때는 반드시 한난조섭이 아주 중요하고 이 한난조섭이 무너지면은 너무 차기 때문에 화의 작용이 아주 절실하다. 또 한난조섭이 깨진 사주를 고독지명이라고 한다. 한난조섭은 한마디로 여자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거를 자연으로 바꾸면은 여자는 밭이란 말이에요. 밭이니까 뭐예요? 나의 밭에다가 씨앗을 뿌리면은 나는 싹을 틔워서 씨앗을 키우고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여자의 임무인데 만약에 한난조섭이 안 되면은 나의 밭이 얼었어요. 얼었으니까 뭐 나의 밭에다가 씨앗을 떨어뜨리면은 이 씨앗이 얼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내 밭에 오기만 하면. 그런데 또 이제 수는 하나도 없고 화가 너무 많아. 그러면 백작 마른 아주 그냥 땅이 너무 말라가지고 물 한 방울 없어가지고 막 땅이 막 갈라지는 아주 백작 마른 그런 땅이에요. 거기다 씨앗을 뿌리면 뭐예요? 이 씨앗은 너무 뜨거우니까 싹을 못 틔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만약에 한난조섭이 안 됐다. 그러면 나의 밭이 너무 메말라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자식을 키우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할 수가 없고 물이 너무 많으면은 씨앗이 들어오면은 씨앗이 싹을 틔워서 키우고 해야 되는데 이 씨앗이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음과 양이 적절하게 조가 돼야만이 봄과 가을, 봄, 여름, 가을 같은 날씨가 돼야만이 식물을 키우고 자식을 키우고 결혼을 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다? 그럼 뭐야? 고독지명. 그걸 못하는 고독지명이 되는 거예요. 아예 남자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가는 비구니 스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갖추어진 땅이에요. 여자가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어. 그럼 뭐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여자가 머리 깎고 산으로 들어가서 스님이 됐어요. 그럼 스님 생활 못하는 거예요. 왜? 바깥 세상이 자꾸 그리운 거예요. 남자가 그립고 가정생활이 그립고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깎고 스님을 하려면은 아예 사주 자체에서 조가 안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아예 바깥 세상이 그립지도 않고 남자가 그립지도 않고 아예 생각 자체가 세상이 싫은 거예요. 싫으니까 머리 깎고 스님이 돼도 그 생활을 아무 갈등 없이 잘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사주는 조가 돼 있는 사람이 있고 안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너무 뜨거운 사람이 있고 너무 차가운 사람이 있고 그럼 뭐예요? 자기 사주 생긴 그대로 자기의 진로를 선택을 해서 가면은 그 사람은 뭐 아무 문제 없이 가는 거예요. 조가 안 됐으면 세상살이를 하면 이 사람은 뭐예요? 온갖 고통 고난 다 겪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온갖 고통 고난을 안 겪으려면 머리 깎고 절로 가면 돼요. 절에 가면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 할 수 있고 가만히 있어도 신도들이 내가 먹고 사는 거 다 갖다 주고 아무 걱정 없이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 세상을 살려면은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주를 보고 사주에 나와 있는 나의 적성을 찾아서 그대로 진로 선택을 해서 가면은 아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풍파 없이 일생을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봄이 되면은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이 있어요.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이 있는데 제일 먼저 피는 꽃들은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는 꽃들이에요. 뭐 냉이꽃이라든지 민들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민들레를 지금 이 시기가 되면 민들레가 씨앗을 여물어서 완전히 숙성이 됐어요. 그러면 바람이 휙 불면은 민들레 씨앗은 하늘로 다 날라요. 그럼 뭐야? 불어오는 바람이 한 번 휙 불었는데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은 똑같은 방향을 맞았어. 이 민들레 씨앗 여기에는 수많은 씨앗이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많은 씨앗이 한 방향에서 오는 바람을 맞았는데 날아가는 방향은 다 틀려요. 동서남북 다 흩어져 날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방향으로 오는 바람을 맞았는데 그럼 동서남북 다 흩어져서 민들레 씨앗이 날아가는데 이 민들레 씨앗이 떨어지는 환경이 다 틀려요. 어떤 민들레 씨앗은 아주 촉촉한 옥토에 떨어지는 씨앗이 있는가 하면은 자갈밭에 떨어지는 씨앗, 물 위에 떨어지는 씨앗, 모래밭에 떨어지는 씨앗, 뚝방에 떨어지는 씨앗, 떨어지는 조건이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민들레 씨앗들은 내 떨어진 그 장소와 자갈밭이라고 해서 불평불만 하나도 하지 않아요.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보도블럭 사이에 풀들이 올라온 걸 보셨을 거예요. 보도블럭은 아주 그냥 이 틈바구니가 아주 좁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런 뒤에 싹을 틔워가지고 올라온 식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씨앗들은 뭐예요? 바람 불어서 이 날아가다가 떨어진 게 여기에 떨어진 거예요. 재수 나쁘게. 그럼 이 씨앗은 불평불만 하나도 안 해요. 그냥 떨어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생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자라서 꽃 피워서 씨앗을 맺혀서 또다시 씨앗을 날려보낸단 말이에요. 욕심도 부리지 않고 현재 있는 이 상황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동식물 중에서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게 사람이고 욕심이 제일 많은 게 사람이고 부모 탓하고 누구 탓하고 이 식물들은 누구 탓을 안 해. 그리고 이 식물들은 일단 씨앗이 내 몸을 떠났어. 그럼 더 이상 그 씨앗과 나와는 인연이 끝난 거예요. 그 씨앗이 어느 환경에 떨어져서 어떻게 살든 상관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우리 자식 새끼가 결혼해서 자식 낳고 자식이 자식을 낳고 살림을 차리는데도 왔다 갔다 해가면서 간섭을 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하고 평생 동안 그 자식 새끼들 주기 위해서 내가 버는 거 먹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연의 원리대로 내가 자식을 낳아서 독립을 시켰어. 그럼 그걸로 자식과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고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고 그 다음부터는 내 인생을 즐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을 즐기는 사람이 얼마나 되냐고요. 별로 없어요. 다 자식들을 위해서 그냥 속 끓이고 안달복달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났으면 자식은 자식의 몫이 있는 건 나는 나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난 나의 몫대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고 내일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번 달에 100만 원 벌었다. 그럼 다음 달에 내가 차후에 일어날 불상사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 20% 정도만 저축을 하고 나머지 80%는 먹고 쓰고 있고 내가 하고 싶으면 다 하고 즐길 거 즐기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이 세상을 와서 보람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가 되지 않으면은 좋지 않은 친구를 만나서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계해일주 자수를 만나면은 계해일주가 운에서 자수가 들어오면은 자수는 도화살이잖아요. 겁재잖아요. 겁재니까 친구잖아요. 이게 뭐예요? 도화살의 친구예요. 그럼 뭐예요? 도화살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친구는 뭐예요? 술 친구예요. 술 친구.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나는 게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다. 되게 이제 일지에 자수가 있는 사람들, 특히 갑자일주들 조우가 안 돼 있잖아요. 유흥업소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술집에 뭐 노래방 도우미라든가 이런 쪽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우가 안 돼 있으면은 나무가 물 속에 빠지는 거예요. 술 속에 빠지는 거예요. 술 속에 도화살이니까 술 마시고 바람 피고 아니면 유흥업소에 가서 남자들하고 시시덕거리고 그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인수예요. 차가운 얼음물이에요. 얼음물이 내 머릿속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자일주들은 뭐예요? 똑똑하고 아는 사람, 아는 것도 많아요. 왜? 인수가 일지에 있으니까. 아는 거는 맞지만 이게 얼었으니까 수목이 연결되니까 써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조우가 안 돼 있으면. 써먹지는 못하고 이 세상에서 이 고통 저 고통 다 고통을 겪다가 마지막에 유흥업소로 간단 말이에요. 유흥업소에 가서 술 속에서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갑자일주들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조우가 돼 있으면은 괜찮아요. 뭐 유흥업소로 가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자수는 도화살, 음란한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또 중고등학교 때 만약에 사주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중고등학교 때 이런 친구를 만나면은 야, 저희 술집 가면은 옆에만 앉아 있으면은 아저씨들이 돈 5만 원씩 준대. 그러니까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뭘 알아요.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 이 친구 따라서. 그러다가 발을 잘못 들여서 평생 유흥업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친구를 만나면 바람나고 또 유흥업소로 빠질 수도 있다. 해수가 자수를 만나면은 좋지 않은 친구이다. 기해일주 자수를 만나면은 토국수죠. 토국수니까 마누라예요. 재성 마누라. 남자 같으면은 기해일주 자수를 만나서 자수가 용신일 경우에는 자수로 인해서 내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들어온다. 용신이란 얘기는 뭐예요? 자수를 내가 조우가 돼 있기 때문에 자수를 용신으로 쓰는 거지. 조우가 안 돼 있으면 용신으로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뭐야? 해수는 마누라인데 자수는 뭐예요? 마누라의 친구예요. 마누라의 친구 때문에 이 마누라 친구 따라서 이렇게 살살 다니다가 마누라가 잘못하면 유흥업소로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수가 자수를 만나면은 탁수에 맑은 물이 들어가는 격이니 자수를 반긴다. 그리고 해수는 그러니까 반기는 이유는 뭐 해수 입장에서는 나는 탁수니까 자수는 깨끗한 물이니까 나의 더러운 물에 깨끗한 물이 들어오니까 좋다. 먼저 이제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제 조우가 돼 있을 때. 또 해수는 해자를 모두 싫어한다. 그러니까 해수는 운에서 해수가 오는 거 싫어하고 자수가 오는 거를 다 싫어한다.
그런데 요 위에는 반긴다고 그랬고 요 밑에는 싫어한다고 그랬고 그럼 어떤 때냐? 그러니까 조우가 돼 있을 때는 반기는 거고 조우가 안 돼 있을 때는 싫어한다. 해수가 자수가 들어올 때 천간으로 목과 토가 없으면은 화가 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해수 자수가 운에서 들어오면 왜? 내 사주에 있는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불을 꺼버리는데 목이 있으면은 수국화가 되는 게 아니고 수생목, 목생화로 넘어가고 무토가 있으면은 무기토가 있으면은 토곡수로 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상하지가 않는다. 그래서 사주에서 제일 먼저 보는 관법은 조후, 조후이다. 그러니까 해수 자수가 들어올 때 조후 관계가 어떻게 있나 빨리 봐야 돼요. 조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이 들어오는 글자를 막아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또 내 사주에서 화가 강한지 약한지. 화가 강하다. 그럼 물이 들어오는 게 좋죠. 화를 눌러주니까. 그런데 화가 무지무지하게 약해. 아주 소중해. 요거 한 작 불이 꺼지면 잘못하면 나는 노숙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가 와가지고 이걸 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간목이나 무기토가 천간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주 조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잘 보고 조가 됐나 안 됐나, 화가 강한가 약한가 이런 거를 보고서 수가 들어와도 좋은지 나쁜지 판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조우용신을 일명 진용신이라고 한다. 또는 진신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배우는 게 난강망이라고도 하고 궁통보감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난강망, 이 궁통보감은 또 계절론이라고도 해요. 계절론은 뭐냐? 우리 사주가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거를 따져서 몇 월 달에 태어난 간목이냐, 봄에 태어난 간목이냐, 봄에 태어난 인목이냐, 가을에 태어난 간목이냐, 가을에 태어난 인목이냐 이런 거를 따져서 이 사람은 봄에 태어난 간목이니까 이 사람은 사주가 뭔가를 키우는 직업을 가져야 된다. 아니면 해자축월에 태어난 간목이다. 그럼 나무가 다 자란 거예요. 다 자랐으니까 더 이상 나무를 키울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 자란 나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나무를 잘라서 갈라서 나무를 불을 떼서 이 세상을 밝히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배우는 이거는 계절로 만약에 태양인데 어느 계절의 태양이냐. 그럼 이 태양이 식물을 키우는 태양이냐 아니면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 태양이냐 지금 그거를 배우는 거예요. 태양이에요. 해월달에 태어났어요. 그럼 초겨울에 태어난 태양이에요. 그럼 이 태양은 나무를 키우기보다는 가을철이니까 이제 경술. 이게 만약에 봄이다. 이거를 키워야 되겠죠. 이거를 키워야 되니까 무슨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요? 나무를 키우는 직업. 뭐 선생님이라든가 애들을 키우잖아요.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들에 나가서 농사 짓는 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고 하여간 뭔가를 키우는 뭐 유치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런 거를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데 이 태양은 어떤 태양이냐. 나무가 다 자란 계절의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태양은 어느 용도로 쓰이겠어요? 이 나무를 다 자란 나무니까 잘라서 불을 떼야지. 이거 목숨 불을 떼서 이걸 녹이는 역할을 해야죠. 이걸 녹이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녹여야 되는 건 뭐예요? 이거 세 글자를 만나 벽갑인정이라고 했어요. 나무를 떼서 불을 피워서 금을 녹여서 금생수로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생화 내 머릿속에 학문이 들어왔어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돌아가는 사주란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걸 공부를 해서 누구를 가리키는 게 아니고 손님을 받아서 여기서 상담을 해서 신의기문 술의 천문성 이게 있으니까 상담을 해서 이 사람이
현재 고통스러워하는 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또는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 중생을 밝은 곳으로 인도를 해주는 그러한 직업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직업. 그러니까 뭐예요? 종교계통이란 말이에요. 종교계통. 나무를 떼워가지고 어둠 속에 헤매는 사람들, 중생구제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이게 인비식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